자, 여러분, 김선덕입니다. 6월달 총평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달 시험을, 저는 이제 한 시험지를 5바퀴 보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 촬영을 하고, 커뮤니티도 조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와리가리 하는 모습, 특이하게 이번 시험에서는 영어에서 자기 중심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안정기를 잡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 어차피 인간의 역사는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계를 잘 보시면 작년도 통계가 사실 평가원이 의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가장 예쁜 통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빠져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근데요, 제가 추측하는 거지 평가원이 반드시 저러할 것이다, 이거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들도 굉장히 엘리트 집단일 거고, 뭔가 여러 가지 사고 실험이나 통계 같은 걸 보고 어떤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모집단에 대한 측정이다. 아주 한번 쉽게 내보고 아주 한번 어렵게 낸 다음에, 이렇게 내니까 저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내니까 또 이렇게 반응하네, 이걸 본 다음에 적절하게 좀 그 포인트를 찾아가는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치러져 있는 시험지도 얼추 예상 가능한 퍼센테이지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변수가 되게 많고, 뭐 50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N수생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함부로 얘기를 드리진 못하겠지만, 여기보다는 여기에 가까울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만 계속 3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6월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다음 시험에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렇게 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러분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판단 자체가 사실은 그렇겠지, 그게 이상적이겠지라고 생각이 될 뿐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평가원장님도 1등급 비율 이번에 6% 맞춰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수험자이고 학습자 입장에서 지금 난이도에 상관없이 6월달, 7월달, 8월달 당초 계획을 해두었던 1년의 공부에서 지금쯤이면 이걸 해야 되고, 지금쯤이면 이 정도 난이도를 해야 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험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에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해버리시는 것도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증 편향이 무서운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번 시험에.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렇게까지는 안 나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기 중심을 가지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절대값을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덜 동요하고 누가 빨리 안정기를 가져가느냐가 남아있는 5달 조금 넘어있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사람만 승리할 거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어렵게 낼까 쉽게 낼까, 이걸 조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 어렵게 낼까 쉽게 낼까 라기보다는 어렵게 낼까 말까를 고민하셨던 흔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선지가 굉장히 1차원적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 자체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요즘 평가원 글이 가독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32번의 글도 상당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뭔가 그냥 느낌만 툭 갖다가 던져주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fill in, 뭔가 그려낸다. 이 선지도 재작년도 수능의 33번 글처럼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지문도. 근데 이제 기대했던 것이 선지가 조금 까다로웠으면 좋겠는데, 선지가 약간 굳이 말하자면 마라 소스가 빠져있는 백탕, 마라탕, 그런 거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가 너무 팍팍팍
이런 난이도를 낮춰버린 느낌보다는 선지에서 힘을 좀 많이 뺐다. 물론 지문 자체에서도요, 굉장히 평면적인 단어와 굉장히 짧아진 문장의 호흡이 특징을 이루긴 했으나 가장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1차원적인 선지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문 그대로 두고요. 예를 들면 32번이라든가 또 34번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32번, 34번이 지문 그대로 놔두고 선지에다가 캡사이신을 타기 시작하면 아마 조금 많이 어렵게 낼 수 있는 그런 지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구성을 해놓고 선지를 마침표를 찍을 때 에이 이번엔 어렵게 내지 말자라고 고민을 했었던 그 포인트가 선지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저는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 드린 이야기의 연장선상입니다. 지문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렇죠? 문장의 길이가 짧다. 단어가 평면적이다. 이거 빼고요. 지문이 운용이 되고 답이 나오는 과정. 왜냐면 이번에 오답, 매력적인 어떤 함정을 판 오답 선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오답 선지가 너무 그렇지 뭐라고 하지? 희마가리가 없이 팍팍 쓰러져서 그렇지 정답이 나오는 선지까지 가는 그 원리는 난이도가 상관없이 원리는 조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는데 아예 먹을 게 없는 시험지 자체는 아닙니다. 괜찮으실까요? 쉽든 어렵든 평가원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원리라도 조금 봐두시고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어렵게 낼까 말까. 에이, 말까. 그래도 내가 평가원인데 원리는 살아 숨쉬게 해줘야지. 원리까지 없애진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워졌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시험에 수능 시험에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면 높일 수 있는 상태는 만들어 놨다. 향후 우리가 이제 6월달은 끝났잖아요. 벌써 끝난 지 몇 시간 됐네요. 그렇지? 시간이 이렇게 빨라. 근데 6월 평가원 시험지에서 다른 새로움은 없었거든요. 36, 7번 아주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년도에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저는 작년도 그 문제가 작년도 37번 문제였습니다. 수능 37번 문제. 기능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주 뭔가 수업 준비할 때든 연구할 때든 가장 막 가슴을 뜨겁게 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실험 정신으로 한 번 나오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번에 36, 7번을 평가원이 배에다가 힘을 꽉 주고 한번 풀어봐, 공부해봐 이런 방향성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지금 보시면 5월 22일 날 대치로셀 수업에서 덕모사피엔스 1회 해설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서 배열 문제 해설을 할 때 기능어가 없는 것도 기능어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 이게 막 멋있는 대사 친 게 아니고요. 지금 화면을 보면 약간 이제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화면 속에 있는 제가 이야기했던 그걸 조사 하나도 틀리지 않고 딱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5월 22일이었거든요. 덕모 1회, 덕모 2회를 푸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6월달 시험을 보러 갔겠죠. 지금 태도식란을 보시면 아주 그냥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100점 맞은 친구들이 되게 많고 1등급은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100점은 또 아우. 자, 어쨌든 여러분 기능어가 없는 것도 기능어야라는 얘기를 이제 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거든요. 뭔가 이제 저도 제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공개가 될까봐 좀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이 저한테는 1차적인 대상이니까 여러분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가 없는 상태에서 순서배열 문제를 풀어라 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어떻게 푸실 거예요? 그동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 비슷한 거 막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흐름, 그게 추상적이어서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직결되는 포인트로 연습을 꼭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 본질을 건드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다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통계처럼 1.47로 나오든 6.25로 나오든 1등급 비율이 뭐 80%로 나오든 저는 제가 하고 있을 걸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여러분 인생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물론 이제 제 인생을 위해서 제 직업인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보다는 조금 더 냉철하시고 저보다는 조금 더 차가우면서 뜨거우면서 차가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모래주머니도 아니고요. 그냥 원래 올해 초에 1월 달에 시작을 할 때 품었던 독주머니를 계속 품을 겁니다. 지금 제 독주머니가 덕모사피엔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곧 나올 앞권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푸는 동안은 곡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과정상에 울어. 그렇지? 그래야 끝나고 웃어. 그게 뒤집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과정상에 막 웃고 있어요. 와, 너무 쉽다. 그렇지? 날로 먹네. 와, 이렇게 공부 스킬로 하면 되는 건가? 근데 시험 끝나고 울지도 못해요. 창피해가지고. 자기의 게으름이 다 생각나서. 그렇지? 그래서 그 상황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지금 난이도 얘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데에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셨으면 이 캐스트를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그 에너지 보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할 걸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더 높게 가면 됩니다. 여기서 더 높게 간다는 건 난이도 당연히 6월달 평가원보다는 더 그렇지 열심히 더 높은 난이도로 준비를 하고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수영탐 점수,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의 레벨보다 11월 수능을 끝나셨을 때 훨씬 더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거. 그거 빼면 다 버리세요. 올해는 그러라고 여러분한테 존재하는 해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달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이러한 본질 빼고 다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실 성공의 맛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질 빼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9월달 총평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의 환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